네, YTN의 이대원입니다. 그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라 함이 참 약간 포괄적인 것 같은데 명확하게 어떤 의미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여러 가지 사안 중에서 이런 중징계를 요구했던 가장 큰 기준 한 가지만 뽑자면 뭐가 있을까요? 네. 공무원 징계령에 따라서 그 규정에 보면은 자체감사에서는 징계를 요구할 때 경징계와 중징계를 구분해서 요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대한축구협회가 공무원 조직은 아니지만은 그렇게 준해서 저희들이 경징계, 중징계로 나눠서 징계를 요구해 왔고요. 그리고 자격정지 이상에는 우리 축구협회 공정위원회 규정에 보면은 제명, 그다음 해임, 자격정지 이 이상이 저희들이 볼 때는 공무원의 중징계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종류의 징계 중에서 축구협회 공정위원회에서 선택하면 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징계를 요구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축구협회 회장이라는 자리는 축구협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는 막중한 자리입니다. 따라서 그 누구보다도 축구협회의 규정과 절차를 준수하고 이사회를 존중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감사 결과 보고서에 있듯이 국가대표 감독 선임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스스로 규정을 위반하는 개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면 과정에서도 국민의 많은 논란을 일으켰던 사면 과정에서도 대한체육회에서 사면 규정을 폐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안내까지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사면을 추진하였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그 축구협회 공정위원회 규정상 징계 사유에 해당되고 그 양정도 적어도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네,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네. KBS 김기범. 예. 배드민턴 협회도 마찬가지로 회장 회의 권고가 내려졌고 만약에 이제 스포츠 문체부에서 지금 징계를 권고하시는 거잖아요. 그 축구협회의 스포츠 공정위원회가 이 징계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데 그 스포츠 공정위원회에서 징계가 그 위원들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징계를 내리지 않을 경우에는 문체부는 어떤 또 다른 어떤 대책이 있으신 건지? 예. 저희는 뭐 징계를 권고하는 게 아니라 요구하는 겁니다. 배드민턴의 경우에는 사무 검사 결과이기 때문에 그 강제적인 이행 수단이 없습니다. 저희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시행한 감사입니다. 그래서 그 감사 결과 징계를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점이 다르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규정이 문체부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고 거기에 대한 판단은 축구협회 공정위원회에서 판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번에 축구협회에서 국민의 눈높이와 여론에 맞춰서 바람직한 판단을 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우리 문체부는 문체부 차원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축구협회가 공정하고 투명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그 정상적인 조직으로 거듭날 때까지 국민의 여망을 담아서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정책 수단을 다 활용할 것이다라는 점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또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네. 예, OBS 최한성인데요. 그 보면은 뭐 축구협회장 얘기도 있지만 감독에 대한 부분도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월드컵 어쨌든 뭐 예선 기간 중인데 이 부분은 뭐 하실 때 얼마나 고려를 하셨는지 일단은 좀 궁금하고 여기에 어떤 절차적인 하자를 치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했는데 그게 뭐 감독 해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은 그 뭐 감독은 그대로 유지가 되더라도 그 절차를 다시 한번 밟아서 그 부분들을 좀 더 클리어하게 좀 해달라 그런 뜻인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중간 브리핑 때도 분명히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권한 없는 분에 의해서 감독 후보자가 최종 추천이 됐습니다. 이것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축구협회 스스로 이를 바로잡으라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기존의 홍명보 감독과 체결한 계약은 축구협회가 그 계약을 유지하든지 변경하든지 취소하든지 모든 옵션이 있을 텐데요. 그것은 축구협회가 알아서 자율적으로 판단할 문제입니다. 네,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조선일보 김영준 기자입니다. 먼저 조금 전에 축구협회 공정위원회에서 요구한 징계를 내리지 않으면 문체부는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정책 수단을 활용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활용할 수 있는 정책 수단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여기 보도 자료에도 보면은 뭐 지도자 각급 남녀 연령별 대표팀 지도자 대다수가 뭐 개인 감독 같은 개인이 권한 없이 추천했다고 하는데 사실 뭐 축구팀 코치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어느 팀 어느 나라를 봐도 감독이 자기가 원하는 코치를 데리고 하는 게 당연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문제가 되는 부분이 어떤 이유인지 다시 좀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잠깐 답변하시기 전에 혹시 방송 부분에서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시면 지면 매체로 넘기겠습니다. 네. 이 질문부터 답변 받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MBN 이규현입니다. 오늘 감사 결과가 혹시 피파 규정에 좀 저촉되는 부분은 없는지 그거 좀 검토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는 저번에 중간 브리핑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 감사를 하게 된 계기가 축구협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침해하기 위한 목적이 전혀 아닙니다. 문체부도 피파의 정관을 존중하고 대한축구협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존중합니다. 다만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명 관련해서 국가사회적으로 많은 홍역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국가대표 감독 선임과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불공정하고 불투명한 의사 절차 과정에 대해서 많은 실망을 표현했고 그래서 많은 국가사회적인 비판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에 따라서 우리가 문체부가 감독부처로서 감사를 하게 됐다라는 부분은 저번에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피파의 정책에 전혀 저촉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피파에서도 오히려 피파 정관과 국내법을 각국 협회에서 따르도록 하고 있고 이번 감사도 굿 거버넌스를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피파가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네, 혹시 방송 중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그럼 없으시면 아까 조선일보 기자님의 질문부터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수단이 있는지 여쭤보신 것이죠. 첫 번째일까요? 예. 지금 우리 감사관실 차원에서는 적절하게 이행이 안 됐을 경우에는 이행이 안 됐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행 감사를 한 번 더 할 수 있고요. 만약에 부족하게 이행이 됐을 때는 그러니까 솜방망이 이렇게 처분을 했을 경우에는 현 제도상 감사관실에서 구체적으로 감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건 없지만 그 감독 부서인 체육국에서 여러 가지 정책 수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저희들은 체육국과 면밀히 협의하고 또 국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축구협회가 바로 설 수 있을 때까지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서 제가 느낀 점은 많은 국민들이 축구를 사랑하고 있고 축구협회에 대한 실망이 큰데 그 이유가 규정과 절차, 법을 준수하지 않고 행정 편의주의적으로 모든 업무를 처리하는 그런 고질적인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회는 내부 통계 장치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이 결국에는 불공정하고 불투명한 독단적인 행정의 원인이 아닌가라고 저 스스로 진단해 봤습니다. 우리 감사팀에서도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이번 감사 결과는 그런 진단 결과를 토대로 해서
이런 고질적인 병폐를 고쳐야지만 축구협회가 바로 설 수 있고 국민들의 신뢰를 다시 회복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게 됐습니다. 네, 혹시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많으시면 지금 질문 하나 받고 정리한 다음에 추가 질문을 받도록 하고요. 두 분만 끝나실 거면 계속 카메라까지 켜놓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두 분 이외에 또 질문하실 분 있으십니까? 그러면 먼저 질문하고 정리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질문하시죠. 네. 그 홍명보 감독 부분 관련해서 서울신문 강훈진입니다. 홍명보 감독 부분 관련해서 아까 제도 개선 같은 경우는 2개월 이내에 해서 뭐 다시 통보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얘기를 적용하면 홍명보 감독과 관련한 제도적 보완도 2개월 안에 하라는 것인지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전력강화위원회에서 홍명보 감독을 선임하는데 6개월이 걸렸는데 2개월 안에 뭘 하라는 거는 현실적으로 뭐 무슨 다른 감독을 하라는 거하고는 거리가 굉장히 멀게 들리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네.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들 이제 규정을 보면은 2개월 이내에 하는 게 원칙이지만 2개월 이내에 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그 스케줄을 포함해서 조치 계획서를 그 문체부에다가 제출하면 그 괜찮습니다. 그렇게 해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하면 됩니다. 예. 네, 아까 또 손 드신 네. 그 제도 개선 말씀하셨는데요. 이제 축구협회 감독 선임할 때 제도를 어떤 식으로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 하면서 정족수라는 이제 개념을 제시를 하셨는데 그러면은 구성원들이 투표를 통해서 아니면은 의견을 종합해서 양적 그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것의 문제는 사실은 그 축구라는 어떤 그 영역에 있어서 전문성을 조금 인정하지 않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무나 그 환자를 치료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의사 영역에 대해서 전문성을 인정하고 변호사도 마찬가지고 축구협회 감독을 뽑는데 그 감독을 뽑는 사람들의 전문성, 그러니까 축구인으로서 그 사람의 전문성을 문체부가 인정하지 않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축구에 대해서 조금 너무 좀 쉽게 본다고 할까요? 다른 영역의 전문성과 달리 축구 영역의 전문성은 인정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습니까? 전혀 아니고요. 저는 우리 문체부에서는 축구인들을 존중하고 축구인들의 그 자발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뭐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는 누가 누구를 추천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 사람이 지도자로 선정됐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축구협회 전반의 행정에 걸쳐서 있는 불투명성, 그러다 보니까 불공정성 논란까지도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 문체부에서 이번 감사를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는 최소한의 규정과 절차를 누구나 공감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예측 가능한 의사결정을 하라는 것이지 전문성을 저희들이 무시하라 하면서까지 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의결 정족수라든가 의사 방식은 전문가들이 모여서 또 그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서 의견 수렴해서 결정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도 아까 발표문에서 의견 수렴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